자, 반갑습니다. 전주 마티브입니다. 오늘 리뷰할 곳은 아구찜입니다. 바로 효자동 아귀찜. 사실 이곳을 리뷰를 하려다 보니 먼저 언급해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아요. 전주에서 아귀찜 하면 어디가 맛있냐, 어디가 유명하냐 라고 전주 사람들한테 10명을, 길 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한 50% 정도는 이곳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. 바로 번지농장. 이 번지농장 같은 경우는 저기 화산 본점,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죠. 체인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, 사실 오늘 리뷰할 효자동 아귀찜이 원래는 번지농장이었죠. 그 자리가 번지농장이었는데 작년 연말 모임을 할 때 제가 가보니까 효자동 아귀찜으로 바뀐 겁니다, 이름이. 개인적으로는 이 번지농장 돌판아구찜, 이 매콤한 양념 맛,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떡을 넣어서 양념을 이렇게 먹는 그런 느낌들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구찜 하면 여기를 그렇게 빼놓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작년 연말에 이 효자동 아귀찜을 처음에 갔을 때 좀 아쉬웠어요. 왜냐, 원래 잘 가던 곳이 바뀌었으니까. 그렇다 이제 다른 데를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지점을 가야 되나 했는데 딱 가보니까 사장님이 그대로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여쭤보니까 상호를 변경하셨다고 해요. 상호를.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호가 변경이 되고 기존의 그 번지농장 신시가지에서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맛이라던가 분위기, 느낌 모든 게 그대로였고, 오히려 더 추가가 된 게, 예전에는 그 아귀찜에 이제 콩나물이 들어가서 그 콩나물 아귀찜을 먹었다면, 지금은 이 시래기가 추가된 시래기 아귀찜까지 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저희는 모임 자리이기 때문에 선택이고 뭐고 없이 그냥 둘 다 주세요 하고 두 메뉴들을 다 주문을 해서 먹어볼 수 있었는데요. 저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둘 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주변 분들, 같이 간 분들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는 원래 아구찜을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, 왜 아구찜 맛있는데 왜 싫어하냐 했더니, 이거 생각보다 아구찜은 그 콩나물이 너무 많다. 뻥카 요리 같다. 아구찜이 아구에 살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콩나물이 많고 여기에 이제 밥을 비벼놓고 하다 보니까 아구로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난 아구찜을 별로 먹지 않는다. 그분,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, 이분한테 이 시래기 아구찜하고 이 콩나물 아구찜하고 어떤 게 괜찮냐 물어보니, 본인은 시래기가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. 시래기 아구찜이 오히려 이 뻥카 같은 느낌이 없고, 이렇게 수북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밑에 돌판에 깔려있는, 그러면서 시래기 속에 아구가 이제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순수하게 개인의 느낌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야 매운 거 좋아하고 아구찜 좋아하니까 시래기가 나오던 콩나물이 나오던 맛있게 먹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. 이 아구찜 같은 경우는 보통 따로 예약을 안 하고 가더라도 주문을 하면은 살짝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긴 해요. 특히 이제 여기 효자동 아귀찜 같은 경우도 주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리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닭백숙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닌데,
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모임 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약을 다 하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기다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그리고 또 기다린다 하더라도 모임은 여럿이 가기 때문에 메인 아기가 나오기 전에 또 술 한 잔도 마시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죠. 그냥 가실 때는 뭐 이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은 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효자동 아기찜 같은 경우는 이 콩나물 대가리가 보면 없어요. 다 떼어내고, 그리고 콩나물이 좀 얇아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냥 언뜻 봤을 때는 무슨 살짝 오버해서 표현을 하면은 좀 면 같은 느낌?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. 아삭거리면서 이 콩나물이 수북히 올라와 있는, 처음 딱 나왔을 때 그 돌판 위에서 막 모락모락 하면 그 양념이 막 뽀글뽀글 끌어올리면서 이 콩나물 수북히 올려져 있고, 그 속에 이제 숨어있는 아기들을 찾아서 먹으면서 같이 콩나물과 곁들이는. 그리고 이제 이 아귀찜 같은 경우는 이 또 국물이 또 매력 포인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 일상적으로 먹는 이런 아귀찜보다도 상당히 매콤해요. 아주 맵다 보니까 이 매운 단계를 정말로 맵게 해서 먹으면 아마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좀 고생 좀 하실 거예요. 막 입안 얼얼하다고, 막 얼얼하다고 하고, 물 좀 마셔야 되고, 맥주 좀 마셔야 되고. 기본적으로 반찬 가짓수는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. 전주에서 10가지 아래로 하면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. 뭐 6,000원, 7,000원짜리 백반들도 물론 반찬의 느낌을 뭐 가짓수로만 이제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봤을 때 반찬의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하지만 이 중에서 매력 포인트의 반찬은 새우튀김, 튀김, 호박튀김이죠. 튀김, 그리고 같이 이제 양념 국물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가래떡, 말랑말랑한 가래떡, 그리고 누룽지는 뭐 끓여 나온 누룽지가 아니라 바삭바삭한 누룽지를 그냥 먹기도 하는데, 요것도 이제 양념에 넣고 같이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. 반찬은 요 정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뭐 메인 음식이 아귀찜이기 때문에 돌판 위에 먹는 아귀찜, 이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아귀찜, 여기 효자동 아귀찜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해갖고 뭐 이게 그 벽면 그 메뉴판 옆에 이렇게 써있긴 해요.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나와있긴 한데, 뭐 개인의 취향대로 먹어도 사실은 상관없죠. 그냥 뭐 콩나물부터 팍팍 먹거나 밥에 비벼 먹거나 술하고 안주로 먹거나 그렇게 먹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, 우선은 뭐 그래도 이 음식점에서 권장하는, 추천하는 이 맛있게 먹는 방법, 또 이것도 또 한 번쯤은 따라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면은, 첫 번째, 처음에 이 돌판 위에 아귀찜이 나왔을 때 딱 뽀글뽀글 끓면서 연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, 이 뜨거운 돌판 위에 아마 이렇게 올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죠. 국물이 밑에 깔려 있고 콩나물이 위에 수북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국물을 또 콩나물 위에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제 양념이 계속 사이클이 돌고 다시 또 이 국물이 내려가고 하면서 이 끓어오르면서 약간의 그 꼭대기에 있는 콩나물들은 살짝 뭐 마른 건 아니죠? 그래도 이제 양념이 아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양념들을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. 이게 1번입니다. 2번, 아귀찜을 먹을 때는 이 접시, 앞접시에 이게 덜어서 먹잖아요. 이때도 이제 국물을 덜어서 아귀찜에 같이 이제 뿌려갖고 먹어야 된다는 이 방법을 이용하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니까는 국물이랑 같이 먹어라, 이 뜻인 것 같아요. 나와도 국물을 올려라, 앞에 나와도 국물을 해라. 하긴 뭐 어떻게 보면 이 효자동 아귀찜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양념 국물 맛이거든요. 이 매콤한 국물 맛에 우동사리, 라면사리 이렇게 추가로 넣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3번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3번, 우동 혹은 라면사리를 넣고 마지막에 같이 먹어라.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긴 한데, 어느 정도 콩나물이나 뭐 아귀찜 이거를 먹었을 때 이 돌판 위에 접시가 좀 비어있는 상태가 될 때 이 사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중간 이후 마지막쯤이 되겠죠. 우동 및 라면 사리를 함께
곁들여라. 그리고 네 번째, 같이 나오는 처음에 튀김 그리고 가래떡, 요거는 국물에 꼭 곁들여서 같이 먹어라. 요 네 가지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그냥 서울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. 이 번지농장이 아니죠. 이 효자동 아귀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여기가 이제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죠. 모든 음식점이. 저처럼 여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들은 대개적으로 그렇게 해요. 안 알려줘도 처음에 아귀찜이 딱 나오면 뭐 그 순서는 좀 틀릴 수는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가래떡을 무조건 그 안에다 씹어 넣습니다. 양념장 속에다가. 그래야 이제 양념이 좀 배는 것 같고, 가래떡 밑에다 심어 넣고 같이 나오는 튀김, 가래떡이랑 누룽지까지 또 몇 개 씹어 넣어요. 심어 넣고, 그리고 튀김, 호박 튀김이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심어 놓으면은 이게 좀 튀김이 눅눅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먹습니다. 튀김을 놔두고 국물을 이렇게 떠서 튀김에 뿌려갖고 그냥 바로 아삭할 때 그냥 할 때 그냥 먹는, 이렇게 먹어야 이거 제대로 먹는. 이렇게 먹고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굳이 저는 처음에 막 국물을 거기 위에서 뿌리진 않고 앞접시에 이렇게 덜어 놓고 먹을 때 그때 국물을 좀 뿌려서 먹어요. 예. 콩나물 같은 경우는 국물이 조금 이제 아래로 흘러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콩나물은, 아래에 있는 거 파는 것들은 굳이 안 뿌려도 양념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. 매콤한 양념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먹어도 좋고요. 아구찜이 딱 나왔을 때 김이 막 모락모락 나면서 막 바닥에서는 돌판 위에 그 뜨거운 열기로 국물이 막 뽀글뽀글뽀글 막 끓어오릅니다. 그러면 막 국물이 넘쳐나서 여기에 떡 하나 두 개 올려놓으면은 그 막 밀도가 높아져 갖고 국물이 막 테이블로 떨어지고 막 이런 느낌들,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그냥 같이 나왔을 때 이 떡은 무조건 아래 그냥 팍팍 숨겨줘야 됩니다. 꼭꼭 숨겨놔야 돼요. 왜냐? 남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거든요. 꼭꼭 숨겨놓고 요 말랑말랑한 느낌일 때 한번 딱 먹어주면 좋고요. 먹고 나서 사장님한테 떡 한번 리필 부탁해서 주시더라고요. 뭐 이게 뭐 무한리필 개념을 달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 좀 염치도 없고 거시기 할 수도 있긴 한데, 뭐 단체로 가서 이렇게 먹을 때는 떡 한두 번 정도 추가로 달라고 하시면은 또 기분 좋게 주십니다. 매장 자체가 좀 바쁜 매장이긴 해요. 바쁜 매장이긴 해서 직원분들도 바쁘고 한데, 그래도 뭐 응대는 잘 해주시더라고요. 뭐 극강의 친절함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필요한 거 주문했을 때 좀 바로바로 좀 액션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갖다 주시는 그런 느낌이어갖고, 모임을 할 때도 뭐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뭐 점심 때도 가끔 여기서 먹긴 하는데, 점심에 먹었던 영상도 아마 같이 나가긴 할 거예요. 낙지볶음, 이 철판 위에 먹는 낙지볶음이 또 굉장히 맛있어요. 양념 자체 베이스도 아기가 아니고 낙지볶음이 들어가고, 그리고 굉장히 매콤하고요. 제가 매운 걸 좋아해서 그런지 가끔 또 이렇게 매운 음식들, 매운 점심을 좀 찾아서 먹긴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효자동 아귀찜인데, 사실 번지농장 때부터도 계속 먹었었죠. 그리고 이제 점심 메뉴로 먹을 때는 1인 8,000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보통은 1인 10,000원인데 낙지볶음 같은 경우는 8,000원에 공깃밥까지 포함하니까 점심으로 먹기 부담 없고.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 혼밥 하시는 분은 없겠죠. 1인 메뉴보다는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. 두 분이서 보통은 가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단점이 된다기보다는 굳이 뭐 혼자 가서 점심 메뉴를 주문할 수는 없다. 이 부분은 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낙지볶음 먹을 때 이 밥이 대접밥으로 나옵니다. 왜냐? 다 비벼 먹기 때문에, 이 양념에 김가루 이렇게 올려지고, 공깃밥이 이제 공깃밥 그 쇠로 된 스댕으로 된 그 공깃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접밥이 아예 나오기 때문에, 여기에 그냥 낙지 볶음 나오면 통으로 나온 낙지 그 잘라서
양념이랑 잘 해갖고 넣어서 먹는 그 맛도 괜찮습니다. 예. 오늘 또 전주 마티브가 명절 이후 첫날에 느끼한 음식을 워낙 또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 효자동 아귀찜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. 나름 매콤하면서도 모임 자리 아귀찜 생각날 때, 특히 신시가지에서 멀리 가지 않고 아귀찜 먹고 싶을 때, 효자동에서 먹고 싶을 때 이곳 번지농장이 아닌 바뀌었죠? 이곳 효자동 아귀찜, 맛있게 먹고 온 음식점이었습니다. 오늘 전주 맛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신시가지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신호대기 하나 끝나고 나면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또 오늘 일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드립니다.